그러니까 편하게, 우리 지금 아직 초중등입니다. 초중등 때는 조금 여러 가지 방향성도 모색하시면서 아,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서 좀 마음은 가볍게, 그리고 오늘 한 두세 가지만이라도 꼭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거의 이맘때 초중등 대상으로 의치 진학 설명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벌써부터 이걸 해야 돼? 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저도 아까 커리를 봤었을 때 초등학생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의대를 포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고민하시는 게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편하게 좋은 대학 가고 싶다. 이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좋은 대학 가는 것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자신의 노력이 들어갔을 때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특히나 이 라인은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지금 현재 수능에서요. 국어, 수학,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빼고 국어, 수학, 탐구에서요. 6개 틀리면 의대까지 가요. 그냥 편하게 6개 틀리시는 방향도 있습니다. 영어 빼고입니다. 어떤 문제를 틀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경북대 의대 같은 경우가 4개 틀린 애까지 갔어요. 치대요? 9개 정도까지 갑니다. 수능에서 9개 정도 틀리면 갈 수 있어요. 낙대도 정시에서는 11개 정도 틀린 애까지 가더라고요. 그것보다 오히려 수시 준비를 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수월하다는 것을 오늘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입시만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바로 그냥 내용 들어갈게요. 저희 이제 이런 설명회를 드렸을 때 보통 지금 현재 혹시 중학교 2학년 이상 계십니까? 오늘? 네. 중2 이상 같은 경우는 현행 구조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딱 중2까지입니다. 중1 이하부터는 많은 게 바뀔 예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확정 발표된 것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가 실시될 예정, 여기까지 발표가 됐고요. 고입도 올해 12월 달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자, 이런 변화들이 예정되어져 있는 게 중1 이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현재 중2, 3 학부모님들, 작년부터 지금 통합형 수능이라고 해서 문과, 이과의 구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첫 해 수능 결과를 봤더니 수학이 갑입니다. 통합형 수능의 여파에서 파워가 제일 세진 게 지금 수학이 돼버렸거든요.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그냥 수학 잘하는 친구가 좋은 대학을 가는 이런 세상이 지금 현재 중2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중1 이하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 정도일 것까지 이렇게 이 정도까지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 이상으로 지금 수학의 파워가 너무 세졌어요. 영어가 절대평가로 잡힌 형태죠. 국어가 어렵다고는 해요. 그런데 대학마다 가산점과 가중치를 주는 형태에서 정시 같은 경우도 수학의 가산점과 가중치가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수학이 너무나 파워가 세진 형태. 그래서 제가 원래 사실 선행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디 명함도 못 내미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의학 계열을 생각을 하신다. 의학 계열을 생각을 하실 정도의 목표라면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소한 수투 정도까지는 여러 번 반복이 되져야지 가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선행을 하실 때 그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는 그냥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 수능 잘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선행을 나갔었을 때 학원에서 그냥 한 번 봤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결국 수능 문제를
풀어서 맞출 때까지 계속 반복을 시키시는 게 그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요? 그냥 우리 아이는 미적분까지 봤어요. 수학은 보는 게 아니라 풀어야 되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풀 수 있으면 결국 맞힐 때까지 이게 자기 것으로 소화가 돼야 되고, 아까 뭐 앞에서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킬러, 준킬러, 걔네들은 결국 조합 문제들이거든요. 조합 문제라는 것은 여러 번 다뤄볼수록 자기가 건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아직 초등, 중등이라서 저희 말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왜 수포가 발생하는지. 자, 지금 현재 중2 애들까지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수학은 100분 동안 30문제를 풀어요. 고등학생들. 100분 동안 30문제를 푸는데 항상 최상위권 친구들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수학이. 최상위권은 시간이 부족한데요. 상위권부터는 시간이 남아요. 왜요? 못 풀어요. 손을 못 대요. 상위권이 그 정도 수준이면 중위권 친구들부터는 어떨 것 같으세요? 100분이라는 시간이 고역입니다. 그리고 시험 중간에 밖에도 못 나가잖아요. 1시간 넘게 주무세요. 2교시부터. 8시 40분에서 10시까지 국어를 치고 10시 20분부터 수학이 들어가는데 100분간 10시 20분부터 주무시기 시작해요. 중하위권은 지가 손댈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그냥 숙면을 취하시겠죠. 근데 그러다가 일어나서 밥을 줘요. 그럼 밥 먹으면 어때요? 더 졸려요. 네. 그게 흔한 고등학생들의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학을 시험 시간에 저희가 물어보는 게 30번이라든지 이런 킬러 문항 쪽에 대해서 틀리더라도 자기가 풀어서 틀린 친구들은 저희가 상위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시간 안에 풀 수 있으니까, 건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거기 레벨까지. 그래서 만약에 선행을 준비시키는 과정에서는 최소한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수원, 수투 쪽에 대해서 수능 문제를 지가 건드려 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의학계열 쪽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엄청난 수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이해를 해도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면 또 모르겠지만 우리 대다수의 친구들은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결국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렇게 선행을 말씀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공통수학 끝나고 나서 수1 배우고 수2 배우고 이게 부모님 세대랑 저희 세대 일반적인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선택 과목 체제가 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공통수학이 끝나고 나서 수1, 2를 같이 나가요. 대부분. 생각해보세요. 공통수학 그 한 권을 1년 동안 배우는 것도 되게 버거워했던 친구들이에요. 2학기 동안, 2학기 동안 쪼개서 공통수학 상, 공통수학 상, 하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를 1년 동안 나가는 것도 되게 버거워했던 친구들한테 갑자기 2학년 1학기 들어갔더니 수1과 수2를 같이 뺀대요. 그럼 수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준비 안 돼 있으면. 내신 망가지겠죠? 그런데 결국 2학년 때부터 이제 모의고사 수 1, 2가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수 1, 2를 잡아야 되는데 치고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중2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중2까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수학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로 석차 등급이 나오거든요. 이 석차 등급이 문제가 뭐냐면요. 등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상위권은 아까 수학 되게 열심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걔네 중에서 누군가를 끄집어 내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단순화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학 1등급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꾸준히 수학을 해왔고 어느 정도 무기를 만들어낸 친구들이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뒤늦게 발동 걸려서 정말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지금 1등급 나오는 친구가 하루에 3시간씩 수학한대요. 그럼 저는 몇 시간을 해야 돼요? 최상위권 그 1등급이 하루에 3시간씩 수학 공부한대요. 그럼 저는요. 걔를 이기려면 3시간 같이 하면 평생 같이 가요. 그렇게. 나도 하루에 3시간씩 해야지 쟤처럼. 그냥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6시간이요? 그럼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그럼 하루에 6시간, 7시간 정도는 해야지 언젠가는 점차 좁혀서 걔를 이길 수 있을 때가 되면은 몇 년이 걸릴까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특히나 이렇게 초중등부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을 때 우리 지금 딱 30여 분 오신 것 같은데 저희 말 들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라도 좀 탄탄하게 준비가 되면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1 이하 같은 경우는 많은 게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추후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의학계열 설명이니까. 자, 지금 현재 분위기예요.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부터의 분위기인데, 자,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는 현재 중1 이하의 학생들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2, 3도 명칭은 고교 학점제인데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명칭만 학점제로 달라지는 거고요. 중1부터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 중에서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선택 과목들을 절대평가로 바꾼다. 이게 첫 번째 지금 확정 내용이고요. 두 번째, 뒤에서 과목들 보여드리겠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시나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과목이 더 많아져요. 지금보다. 그리고 선택 과목들이 전부 다 절대평가로 진행이 된다. 이 두 가지는 현재 확정된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 최근 들어서 분위기인데요. 어때요? 우선 자연계열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자연계열에서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의약학. 지금 작년에 약대 이제 학부생들을 선발하게 되면서 자, 약대까지 의약학 계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또 하나. 자, 지역인재 전형이 더욱더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중학교 2학년도, 지금 현재 중학생들까지, 중학교 2학년 애들까지는요,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입학부터 졸업까지 했던 친구들 중에서 40%를 지역인재로 선발을 해야 돼요. 전체 정원 중에.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확대가 됐어요. 이거 되게 좋은 소식 아닌가요? 그럼 우리도 꿈과 희망 가져볼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역인들을 쓸 수 있는 학생들이 또 누가 있냐면은 포철고 애들이 있고요. 김천고 애들이 있어요. 전국 선발 자사고 애들. 포철고 같은 경우는 전국 선발 그 대상자 100명 같은 경우가 수도권 애들 되게 많아요. 수도권 애들이 왜 내려올까요? 의대 가려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우선 그런 애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니까.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우리 동네에서도 우리 동네 외곽의 동네들은 많이 힘들잖아요. 결국 남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시거든요. 차근차근 준비해서 올라가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니야, 우리 아이는 쭉 준비를 시키다가 의대, 의학계열 안 간대라는 친구들도 간혹가다 나와요. 그런데 자연계열로 준비시켜놨을 때 장점이 뭐예요? 지금 올해부터 지금 반도체학과라든지 이런 계약학과들 더 많이 증가했죠. 지금요, 이 숫자만 의약학 계열하고요, 의치, 한약수, 반도체 이런 특성학과들만 따졌을 때 10,000명 가까이 더 선발을 해요. 문과보다. 쉽게 말씀드려서 서울대 위에, 인문계열의 탑은 서울대 경영이거든요. 자연계열은 서울대 경영보다 더 애들을 10,000명 가까이 더 선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연계열에서 뭘로 살아남죠? 수학이요. 그래서 아까 뭐 영재학교, 과학고도 말씀하시던데 우선은 중학교 2학년 겨울까지는, 중2 겨울까지는 영재학교든 의학계열이든 저는 방향은 똑같다고 봐요. 그냥 중학교 2학년 겨울에 결정하시면 돼요. 아이가 자연계열인 건 같은데 왠지 피를 좀 싫어하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어느 날은 나 의사 할까? 그런 친구들이 있다가 다음 날은 갑자기 과학자 한다고 막 그런 애들도 있고요. 뭐든 하라고 하세요. 중2 겨울까지는.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방향은. 중2 겨울부터 만약에 이 친구가 도저히 생각해도 난 의대는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친구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중2 겨울부터 과학을 붙이세요. 그래서 영재학교 과학고로 방향을 트세요. 수학이 잡힌 상태에서 방향 틀었었을 때 확률은 훨씬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자연계열의 선호 강세들 쭉 유지가 되는데 중2 겨울까지는 수학밖에 안 해도 돼요. 이게 수학만 쭉 끌고 가다가 중2 겨울에 그냥 의약학 계열로 간다? 수학만 계속 하세요.
반도체 혹은 공대 쪽으로 방향 잡고 싶다? 수학에 과학을 붙이시면 돼요. 비중은 보통 한 6대 4. 그래서 영재학교 과학고로 빼시면 훨씬 더 편하시고 가정이 평화롭니다. 우선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고입이 바뀌는 형태에서 우선 12월 달에 최종 결정 발표는 나겠지만 현재까지 이야기는 영재학교 과학고는 계속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럼 거기 보내버리시면 이쪽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쪽은 계속 고등학교 입학 때까지 수학 위주로 끌고 가시다가 수학이 잡힌 상태에서는 이것저것 시도할 때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 현재 중1 이하 지금 미래형 대입제도라고 해서 2024학년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고 현재 공청회들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주요 내용 중에 서술형 수능에 대한 내용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수능을 서술형으로 바꾸겠대요. 그러면서 서술형으로 만약 바뀌게 되면 수능 자체가 자격고사처럼 절대평가 ABCD 형태처럼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학교 내신 지필고사에서도 서술형의 비중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서술형 수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중학생들부터 계속해서 서술형에 대해서 푸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시키다가 저렇게 발표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초등학생 학부모님들, 특히 남학생 학부모님들 서술형 준비 어떻게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준비시키신다면? 그냥 글씨 연습이에요. 좀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또박또박 글 쓰는 거 혹은 줄 쳐진 노트에 그냥 좀 자기라도 좀 알아볼 수 있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애들. 지가 쓴 풀이를 지가 몰라요. 그래서 틀리는 케이스 종종 있잖아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 우리 애들이죠? 그런 케이스 꽤 많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풀이 과정까지 생각을 해서 수학 같은 경우는 준비를 시키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겠죠. 현재 입시 분위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인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인원은 지금 현재 고2가 되어야지 인원이 발표가 되거든요. 올해와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한두 명 정도 차이가 있고요. 자, 의대 전국이 39개 대학에서 3,016명, 치대 11개 대학에서 631명, 약대 37개 대학 1,745명. 자,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자, 지역인재 전형 아까 설명드렸지만 현재 중2까지는 고교 소재지 기준으로 40%까지 선발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자, 2028학년도 지금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달라진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자, MMI라고 불리는 다중민의 면접. 이 면접, 의대 같은 경우도 지금 갈수록 면접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혹은 뭐 종합 전형은 당연히 면접이 있고요. 심지어 정시에서도 의대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은요. 그때 가서 학원 열심히 보내셔봤자 그렇게 크게 도움 안 되더라고요. 우선 상식의 힘이 좀 필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직 꿈과 희망이 있는 초중등입니다. 책을 조금 더 많이 읽히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뒤에 독서 리스트까지 말씀드릴 건데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즉 생각을 통해서 MMI 쉽게 말씀드려서 상황 면접이에요. 어떤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 자, 수능 정시가 확대되고 뭐 문이과 공통형 수능, 뭐 학생부 기사 결국요. 입시나 교육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최소한 의치, 양라인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대학에서는 우수한 애들을 선발하려고 해요. 그 우수한 애들이 내신, 수능, 면접 다 최상위권이 돼주는 친구들이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만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애들 같은 경우도 지역인재를 통해서 이 지역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는 거, 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모집 인원인데 제가요 이 지역에서 이제 고등학생들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의학계열 저희도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컨설팅을 할 때 딱 두 가지 부류예요. 의학계열을 생각할 때 좀 상위권이다 하시는 분들은 경북대를 안정으로 놓고 그 이상의 대학교에 준비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북대,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라도 어떻게든
보내시려는 그런 분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정리했다라기보다는 여론이죠. 우선 우리가 이제 메이저 의대라고 불리는 서울대, 연대, 가톨릭대, 성대, 울산대. 저 인원과 그다음 서울 지역 주요 의대, 수도권 지역 의대까지 여기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다음 자 지방 그러니까 의대는 결국 수에 따라서 많이들 이제 선호도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병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지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도 경북대랑 영대, 계대 중에서 요즘은 좀 계명대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이제 영대든 계대든 가기만 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다음 이제 대가대 그리고 동국대 경주 캠퍼스를 동국대 이제 YG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까지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240명이면 거기다가 추가로 지금 경북대까지 포함해서 350명이죠. 350명에서 40%예요. 그러면요. 140명 정도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선발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인재가 부울경 따로 빠지고 대구 경북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인원 중에서 140명 정도? 그러면 그 140명의 아이들이 보통 어디 출신일 것 같으세요? 경상북도의 웬만한 시에서는 지금 현재 수능 최저를 못 맞추더라고요. 진짜예요. 웬만한 대구 광역시를 제외한 웬만한 도시, 시에 거주하시는 친구들은 경북대가 과탐 포함해서 세계합 3이거든요. 최저가 못 맞춰요. 이거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 다음 영대가 역시나 이제 과탐 한 과목 포함해서 세계합 3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보통 세계합 3 정도. 세계합 3이 뭐냐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합 3이 나와야 돼요. 111 찍으라 이 얘기예요. 걔네들이 최저 통과하는 애들인데 경북대가 과탐을 포함해서 세계합 3이다 보니까 맞추기 되게 힘들어요. 그 다음 영대도 역시 세계합 3, 뭐 계대도 비슷한 수준인데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친구들은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시키셨으니까 그게 나중에 가능한 케이스가 나오는 거지. 갑자기 중3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 지금부터 해볼까? 저는 많이 힘들다고 봐요. 정말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요. 자, 전형별로 지금 현재 입시 구조상 전형별로 봤었을 때 자, 그냥 간단히 수시하고 정시하고 따로 분류하지 마시고요. 교과로 2,054명, 종합으로 1,700명, 논술로 265명, 수능으로 2,500명. 뭘로 제일 많이 뽑아요? 수시 개 이거 빼시고 그냥 전형으로 맞섰을 때 내신 성적이 무조건 좋아야 돼요. 교과. 서류가 좋아야 돼요. 종합, 논술, 그 다음 수능. 얘로 제일 많이 뽑죠. 그 다음 교과, 종합, 논술에 다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러면 방향을 의학 계열로 잡으신다라고 봤었을 때 머릿속에 지금 딱 들어가셔야 되는 게 뭐예요? 수능이요. 아니 저희가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이렇게 선발하겠다잖아요. 그리고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2024학년도 이 전체 인원 중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선발 인원이 200명이 안 되더라고요. 6,600명 중에서 최저가 없는 인원이 200명이 안 돼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모든 전형에 의학 계열은 모든 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러면 내신 1.0이 나왔어요. 그럼 최저 못 맞추는데요? 그럼 이쪽은 포기하셔야죠. 그래서 어떤 게 지금 제일 중요한지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시라고 지금 보여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 자,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2021학년도 기준이긴 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수능 분석 자료는 보통 1년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공식 자료는 올해 12월 달에 저희가 파악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추정치로 봤었을 때 최저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까 6개, 9개, 11개 말씀을 드렸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을 때 의학 계열을 준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수능이 1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정시도 제일 많이 선발을 하고 수시에서도 어떻게든 수능 최저가 있는 이런 구조라면 크게 방향성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선 입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을 때 보시면요. 의예과 같은 경우는 교과 50% 컷, 중간 컷이 한 1.2등급 정도가 되고요. 교과 70% 컷이 1.3등급, 종합의 50% 컷이 1.4등급, 종합의 70% 컷이 1.6등급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해요. 그 다음, 치대 역시 조금 더 높아지는데, 지금 이렇게 전반적인 의대를 보여드리는 형태와 추가로 의약학 계열과 서울대, 연대 정시 지원, 그러니까 단순 참고 저희 자료인데,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고3 때까지 의학 계열은 생각도 안 했던 친구가 수능에서 대박을 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의대예요.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열심히 생명과학적으로 준비를 하거나 혹은 공학 계열로 준비했던 친구인데 생각보다 수능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학종 면접을 다 보러 안 갔어요. 그리고 의대를 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 추세예요. 성적 잘 나면 우선 의학 계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학교에서 전교 1, 2등한테 주는 지역균형 선발 있잖아요. 지균 대상자예요. 내가 지균을 받을 수 있는데 서울대를 포기를 하고 그냥 의대를 씁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서울대 지균 쓰실 거예요? 서울대 지균 쓰면은 자소서도 쓰고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과감히 그걸 포기하고 지금 의학계열 준비해요. 요즘 분위기가. 기분 좋은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서울대 생명과학과랑 의대랑 붙었어요. 어디 보내실래요? 경북대 아니더라도 뭐 대가대 의대라도 보내실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의학계열 중에서 정시 기준이 점수가 제일 낮은 게 건양대 라인인데 대전에 거기랑 서울대랑 합격한 케이스도 있었어요. 의대 가던데요. 약대도 서울대 일반학과랑 작년에 저희 애들 중에 서울대 일반학과 생명 쪽이었나 아무튼 일반학과랑 제주대 약대를 붙었어요. 그럼 어디 보내실래요? 약대 가더라고요. 제주대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세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고신대 의대를 제일 마지막으로 보고 원광대 치대를 제일 마지막으로 보고 이렇게 컷을 이렇게 대가대 약대 이렇게 제일 마지막으로 보고는 있는데 이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의대 제일 마지막 즉 고신대 의대 라인이 서울대 일반학과에서도 조선해양 물리천문 이 라인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컷 자체가. 서울대 컴공 같은 경우 당연히 높고 그다음 치대 제일 마지막 라인을 서울대 이제 조경 혹은 이제 연대 전기전자 그다음 약대 제일 마지막 라인이 연대 대기과학 천문우주. 그러니까 정시에서의 지금 라인을 잡으셨을 때 지금 치 약이 이 정도로 높구나. 그런 라인과 함께 그런데 정시로 지금 이런 라인에서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고 심지어 제가 대구 지역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지역 인재 지금 40% 확대 그리고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현재 중1부터예요. 그럼 중1 이하의 학부님들은 지금부터 탄탄하게 준비시키시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좀 꼬시는 게 아니라 꿈과 희망 가지시라고요. 그렇게 길게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고 이 정도 라인까지 만들어지는데 정시까지 안 덤비시더라도 오래간만에 설명해서 땀나네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서 결국은 수학이 답이라고 수학이 갑이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제가 자료집에는 그냥 결국 수학이다라고만 썼는데 계속 표현을 고민했거든요. 수학은 1등급도 1등급인데 결국 최상위권 안에서의 그러니까 만점자가 작년에 147점, 표준 점수 147점이 나왔고요. 1등급 컷은 137점이었습니다. 1등급 컷 자체가 표준 점수 10점 차이예요. 표준 점수 10점이면 대학교 2개, 3개가 바뀌어요. 같은 1등급 안에서. 두 번째. 미적분 선택해서 만점 받은 친구가 147점.
기하 선택해서 만점 받은 친구가 표준점수 144점이 나왔어요. 미적분이나 기하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론은. 공통 과목인 수 1과 수 2가 애들을 가른 거예요. 저 인호는 그냥 물론 이제 무조건 뭐 미적분하고 기하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147점은 2,700명. 만점자가. 그럼 쟤네가 다 지금 의학계를 가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학에서 승부를 지금 보시지 않으시면은 수학을 제외한 형태에서 의학계열을 생각을 한다? 의치약을 생각을 한다? 많이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라고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자, 경북대 지역의 지금 올해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모집 요강이 다 발표가 된 것은 이제 2023학년도, 2024학년도 내년 같은 경우는 전형 계획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올해 것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전부 다예요. 전형 다. 수시에서 모든 전형인데 다 최저가 붙었습니다. 이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개명대 최저 없는 전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자, 최저 못 맞추면 아무데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학 계열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봤었을 때 수능이 안 잡힌 상태에서는 수시든 정시든 지금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세계합 3을 맞춘다라는 것 자체가 어머니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아, 저거 못 맞출까요? 네, 못 맞추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자료까지 보여드릴 건데 뭐 역시 지금 나머지 학교들 계명대 의대 약대, 대가대 의대 약대까지 지금 다 지금 해놨는데 뭐예요? 최저가 전부 다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입결 자료는 이건 제가 그러니까 정리는 하긴 했지만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3개년치 다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전국에서 우리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서 경북대학교 입결이요. 제일 퍼펙트해요. 이렇게 최저 통과 인원까지 공개하는 학교는 없어요. 그냥 아예 대놓고 그냥 얘네는 다 공개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게 좋은 공부가 되실 거예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자, 의대는요, 지역 인재 교과밖에 선발하지 않아요. 이제 교과 일반이 없어요. 교과 전형 하나예요. 10명 모집에 147명이 지원했습니다. 147명 중에 최저를 충족한 인원 보세요. 44명이에요. 저기를 썼다는 것은 그래도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잖아요. 자, 최저 통과 인원 44명. 그래서 최종 취업번호 9번까지 돼서 19명이 입학을 한 이러한 형태. 그런데 자,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수시는 최대 6장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그럼 의대를 쓸 때 보통 라인이 자, 교과 쓰고 종합 쓰고 혹은 논술도 쓰기도 하고요. 혹은 치대로 넘어가기도 하고 혹은 뭐 계명대나 이렇게 다른 대학으로 이렇게 분산도 시키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결국 최저를 충족한 인원들도 한정돼 있다. 맥시멈 봤었을 때 저희가 최저를 통과한 인원을 맥시멈 봤었을 때 약 한 80명 정도로 보는 거예요. 좀 그렇잖아요. 교과 지역, 종합 지역 이걸 뭐 더하거나 중복해서 쓰지 못했기 때문에 뭐 했었을 때 한 120명까지는 파악할 수 있겠네요. 최저 충족한 인원 자체를. 자, 그럼 얘네들이 결국 다 나머지 돌고 심지어 경북대를 합격하면요. 경북대 합격하고 위에 대학 합격하면 빠져나가는 인원들까지도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내신이 매해 약간씩 편차가 큰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의대인데 70% 컷이 1.79까지 들어갔어요. 70% 컷이. 그 다음 어디 갔니? 네. 치대 학생부 종합 보세요. 내신 3.6 정도까지. 내신 3등급대가 종합이긴 해도 치대를 가는 거예요. 이게 수능 최저의 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해 입결은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 자료에서 보실 것은 수능 최저를 과연 얼마나 충족하는지. 그리고 수능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학 계열은 세계합 3 정도 라인이잖아요. 의대는. 의치는 세계합 3이면 약대는 세계합 5 정도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내신 성적 컷이 더 높은 거는 약대예요. 수능 최저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신의 변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세계합 3이 더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의학 계열에서는 약대에 비해서는 내신 성적의 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선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죠. 자, 영대, 계대. 자, 영남대나 계명대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더 오히려 경북대보다 더 낫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똑같은 이치예요. 최저가 맞추기 더 수월하니까 이러한 결과들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도 1등급 때 후반까지 찍으면은 의학 계열 지금 준비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전 과목 다 1등급 받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1등급 때 후반에서 2등급 때 초반.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시켜보니까 이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네 내신 따기 진짜 빡세거든요. 힘들어요, 애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신은 잘 챙기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많아요. 반대로 모의고사 성적이 세계합 3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계속 111 찍는 그런 친구들은 내신이 아무리 안 나와도 2등급 때 초반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구조 이해 가세요? 내신만 좋은 친구들은 수능 점수가 안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신 따기 쉬운 학교로 간다? 내신 따기 쉬운 학교로 보내시잖아요. 외곽으로 막 보내시고 하시잖아요. 아까 같은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모의고사 나 혼자 치고 있어요. 학교 분위기요. 학교 분위기 이거 크거든요. 마지막까지 모의고사를 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농담 반 진담 반 이건 거의 진담이 더 큰 것 같아요. 아이가 외곽으로 내신 따기 쉬운 학교로 가고 싶어 한다.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첫 번째, 부모님이 봐도 정말 독해야 돼요. 와, 엄마 아빠가 봐도 애가 무슨 이렇게 독해? 두 번째, 친구가 없어야 돼요. 분위기 휩쓸리지 않는 애야지 외곽으로 나갔을 때 살아남아요. 또 하나, 내신 따기 쉬워서 그쪽으로 나갔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요즘은 조별 활동 되게 많거든요. 수행평가도 많고. 이 과정에서 나만 내신을 신경 써요. 우리 조 다른 친구들은 내신과 상관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나는 내신을 챙겨야 돼요. 그럼 뭐예요? 정리부터 자료 조사부터 다 지가 해요. 발표까지. 그리고 다른 애들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지 혼자 다 해요. 완전 비효율 아닌가요?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막 수능 준비한다고 문제 풀고 이러고 있는데 얘는 수행평가한다고 혼자 막 낑낑대고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확실히 잡으시면 돼요. 의학 계열이다? 아까 제일 처음에 의학 계열 생각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수능이요. 그럼 그쪽에 방향성을 맞춰서 이 지역 고등학교, 이 근처 고등학교 다 좋아요. 내신 따긴 빡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확률이 더 높은 게 뭐예요? 이쪽에서 수능 최저 맞춰서 방법 맞추시는 게 제일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수능은요. 지금 수능을 개편하려고 계속 이렇게 시도하는 게 뭐냐면은 오래됐죠, 워낙. 94년도부터 시작됐던 게 수능이잖아요. 유형학습이에요, 수능은. 최종적으로 제가 매년 느끼는 건데 매년 2월 달에 정시가 끝나고 나서 느끼는 게 저는 공부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수능은. 그래서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재수생들이 성적이 잘 나온다고. 왜요? 문제 푸는 양이 많아요. 어마어마해요, 걔네들은. 이 구조, 그럼 수능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신은 시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자기 학교 거를 정말 잘 챙기고 자기 관리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이 내신은 좋죠. 왜요? 중간, 기말, 수행평가.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친구들이 내신 성적은 더 좋아요. 그래서 역시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남학생보다 비슷한 성적대라면 더 잘 나오는 형태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반대로 수능 같은 경우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성적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간혹가다 언론에 나오기도 해요. 왜요? 남자애들은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닥치고 풀어요, 걔네들은. 개념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걔네는 풀어요, 그냥. 근데 여학생들은 내신 잘 나오는 여학생들이 옆에서 봤을 때 좀 착하게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지가 완벽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난 뒤에 문제를 풀겠다라며 문제 푸는 걸 소홀히 하고 오히려 이걸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남녀 구별이 아니라 성향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수능 쪽에 집중한다는 것은 뭐예요? 몰라도 풀어야 되고 풀어서 찍어서라도 맞춰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익히려면 결국 많은 문제를 다뤄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 방향의 차이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면접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면접은 그냥 간단히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이 있고 서류 기반 면접은 자기 학생부, 이제 자소서는 없어질 거니까 학생부를 바탕으로 해서 면접이 진행되는 것을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제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공통의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는 것을 구술고사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해요. 제시문 기반 면접은 지금 최상위권 대학들에서는 제시문 기반 면접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의학 계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의학 계열은 이 두 가지가 다 진행이 되는데 우리 아직 초중등 아이들 대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는 자, 이 다중미니 면접 같은 경우가 이게 예시거든요. MMI 의대 같은 경우는 정말 완벽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다 복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시문 면접 나오고요. 제시문 그림 복합 제시하는 지금 이거 서울대 형태거든요. 서울대는 12분씩 방을 5번 돌아요. 1시간 동안 면접 봐요. 그 집에 가서 우리 애를 찬찬히 한번 봐주세요. 걔가 12분짜리 방을 5번 돌았을 때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나올까? 지금 대구 일가고 같은 경우도 과학고 면접도요. 1단계에서 15분씩 방을 2번 들어가요. 30분 동안 털려요. 그 다음 2단계에서도 30분 정도 면접을 봐요. 지금 갈수록 면접이 대세인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면접 스피치학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느냐? 아니요. 말 잘하는 애를 뽑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중학교 2학년쯤 되잖아요. 이 친구가 그냥 대화만 해봐도 책을 많이 읽은 친구인지 책을 많이 읽지 않은 친구인지가 티가 나버려요. 죄송한데 구사할 수 있는 어휘가 한계가 와요. 드디어. 중2부터는 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중2 때부터 저희가 어휘책을 돌려요. 또 국어 어휘책이 있거든요. 아니 영어학원 가면 단어 외우잖아요. 우리가 쓰는 게 국어긴 한데 시험으로 나오는 국어는 국어가 아니에요. 그냥 외국어예요. 걔네들은. 그럼 영어 잘하려면 단어 외우는 것처럼 국어 잘할 거면 단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중2 요즘 애들이 그 정도로 책을 안 읽거든요. 지금 초등학생들은 사전 찾기부터 시키세요. 국어 사전 찾기 이거 연습 좀 시키시면은 도움 많이 돼요. 제가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아이 집에 가서 한글 자음 모음 써보라고 해보세요.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불안해서 못 시킬걸요? 자음은 애들이 하는데 모음은 헷갈리는 애들 꽤 있습니다. 왜요? 사전을 찾지 않은 애들은 그걸 따로 외워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중2부터는 어휘책을 조금 돌리시는 것도 긴급 처방용으로 괜찮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하시고요. 자, 면접. 단순한 면접들 보셨을 때 뭐 우리 대학에 지원한 동기 뭐예요? 뭐 뻔한 이야기들 쭉 나오는데 애들은 이것조차 힘들어해요. 우스갯소리로 교수님들이 이제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못하고 왔어요. 이때부터 긴장을 해버려요. 제가 못하고 왔네요. 근데 그리고 갔다 온 애들이 보통 이야기 들어보면요. 고입이든 대입이든 마찬가지예요. 질문 3개 때까지는 지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환각 상태에 있다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풀어지면서 이게 대답들을 하는데 그게 신경 쓰여서 자꾸 말리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도 면접 준비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요. 쓰지 말고 말로 계속 해보라고 해요. 말로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들 보시기에 제가 말 잘하는 편인가요? 저 원래 진짜 말 못해요. 그리고 낯가림도 되게 심하고 저 밖에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설명회 PT를 만들 때 보통 이걸 가지고 보통 한 장을 만들 때 한 2-3시간 잡고 만들거든요. 그리고 혼자 계속 떠벌떠벌 해요. 말로. 엄마가 미친놈이래요. 그 정도로. 근데 말로 해봐야지 이게 풀어지더라고요. 생각만 아무리 하고 써봤자 이게 처음에 PT 만들 때는 밑에다 다 썼어요.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연습을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이런 설명이 1년에 한 100회 정도 해요. 계속 반복하니까 이게 잘하게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심해요. 말 잘 못해요. 하지만 연습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스피치 학원 이런 거 안 보내셔도 됩니다.
아기 때, 우리 저학년 때는 책을 좀 최대한 많이 읽히시는 방향으로 준비시키셨으면 좋겠고요. 다중 미니 면접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상한 상황을 줘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나왔을 때 그 상황에서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변에 여러 가지 상식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말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겠죠. 자, 또 하나. 자, 이런 문제 한번 집에서 애들한테 오히려 저 애기들이 더 생각 괜찮아요. 자, 학급 학생들에게 친한 순서로 5명 이내의 친구를 적도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이다. 선이 굵을수록 친한 사이를 의미한다. 반 전체가 나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친구를 선택한다면 그 이유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을 주고 거기서 설명하래요.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주고 나서 자기를 꽃에 비유를 하면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꽃에 비유하래요. 우선 역사를 알아야 되고 꽃의 종류를 알아야겠죠. 이런 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갈수록 문제가 와 진짜 되게 신기해요. 아빠랑 그러니까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갔는데 아빠가 삐졌대요. 그 이유는 뭘까? 뭐 이런 것들도 나왔었어요. 답이 없어요. 그다음 자 이거는 연대 문제거든요. 연세대 정시에서 지금 예시 문항으로 준 건데 자 이렇게 먼저 문제 풀 시간을 주고 자기 생각을 물어봅니다. 갈수록 문제들이요 어려워요. 그리고 의학 계열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생명과학적으로 물론 이제 이렇게도 나오긴 하지만 자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출제를 할 때 출제 근거를 다 제시를 해야 돼요. 어디에서 출제를 했다고 그 다음 입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3월 달에 대학교에서는 이걸 다 공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서에서 이런 지문들을 다 추려내요. 그리고 질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자, 이게 대가대 거였을 거예요. 대가대는 영어 지문도 나와요. 대가대가 MMI 좀 빡세게 돌아가거든요. 자, 질문 여기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 지문을 읽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 애들하고 옛날에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애들 데리고 막 캠프도 가고 했었잖아요. 캠프 때 이런 거 시키면 초중학생이 더 잘해요. 고등학생 때부터는 생각이 많아지고 되게 부끄러운가 봐요. 그러니까 역시나 제가 대구 경북 지금 대구 지역 왔다 갔다 한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항상 느끼는 건데 대구 지역은 우리 남자애들이 좀 문제거든요. 아기 때부터 좀 말하는 연습 그리고 교과서를 소리내서 읽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발성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꾸 말을 먹어요, 이것들이. 말을 특히나 요즘 마스크 쓰고 있어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물우물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것 좀 전해주실래요? 한글에는 띄어쓰기가 있고 쉼표가 있고 마침표가 있잖아요. 왜 다 무시해요, 말할 때? 진짜 우리 애들 띄어쓰기 무시하는 애 되게 많아요. 쉼표, 마침표 이거 안 지켜요. 그냥 쫙 가요. 진짜 완전 래퍼예요, 걔네들. 이런 것들은 아기 때부터 좀 교과서를 읽게끔 시키시면서 하루에 5분도 괜찮아요. 발성하는 것들과 그 다음 이런 띄어쓰기부터 좀 억양이나 이런 사투리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띄어쓰기와 쉼표 같은 경우에 대해 쉬라고 쉼표를 줬는데 왜 지는 그냥 달려요? 그럼 마침표는 맞춰야죠. 그러니까 이게 면접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군대식 단학가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끝내주는 게 듣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서 자 사실 지금 예시를 보여드리면서도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초등 중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정도 레벨까지 이런 대답들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돼줘야 된다는 방향성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결론적으로 입시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러한 결론을 내거든요, 항상.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초등 중학생 시절에서는 포인트를 주셔야 될 게 이쪽이죠. 인풋이죠. 많이 알아야 돼요, 뭐든. 채워 넣으셔야 돼요. 지금 시기는. 지금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지금 우리 13살, 14살짜리들이 뭘 풀어내봤자 얼마나 풀어내겠습니까? 지금은 무조건 채워 넣으세요. 불필요한 건 없어요. 잡다한 것도 좋아요. 우선은 자, 의학 계열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최상위권이잖아요. 최상입니다. 이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그래도 더 뛰어난 그런 레벨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공식적으로는 선행보다는 심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커리, 이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의학계열 준비하는, 요즘 초3부터 학원 다니시더라고요. 초3부터 수학 달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6학년 때 고등과정 시작을 해요. 그게 맞아요, 지금. 요즘 추세가. 이미 중학교 때 지금 고등과정이 어느 정도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학원 옮겨서 모여서 푸는 이런 형태도 마찬가지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런데 다 끝내셔야죠. 그래야지 뭐 의학계를 그때 가서 중3 때 가서 이제 시작해 볼까? 공수도 끝내기 힘들어요, 그때는. 공통수학도 못 끝내고 가요. 그럼 수 1, 2 어떻게 뺄 건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 이거 생각하시면서요. 자, 지금 고입은 달라질 예정인데 우리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의학계열 생각하시면은 영재학교 과학고를 제외하고 의학계열이든 어떤 계열을 생각하시든 외국 국제고 자사고 생각 안 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이 지역 고등학교 보내세요. 두 번째, 교육과정 바뀌어도요. 지금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교육과정 바뀐대요. 그런데 교육과정 바뀌어도 부모님 배우셨던 거 그대로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교과서 바뀌는데 그럼 선행 어떻게 빼야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내용 그 내용이고 순서만 바뀌어요. 또 하나, 수능. 우선은 지금 현재 수능에 초점 맞춰서 준비를 시키시는 방향을 추천을 드릴게요. 수 1, 2. 그 다음 변별력 확보, 결국 면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열심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열심히 들어주셨으니까 팁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에요. 2015. 지금 이게 중2 애들까지 적용되는 겁니다. 공통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거고요. 2, 3학년 때 이런 선택 과목들을 배우게 돼요. 자, 그런데 포인트는 이게 아니라 이러한 선택 과목 형태에서 지금 중1 이하가 달라지는 교육과정의 지금 과목 구성 아니에요. 선택 과목 무진장 많아지죠.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요. 원래 이 교육과정을 개설을 할 때, 이제 조각을 할 때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없어진다는 가정하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 수업들이 여기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일반고에서도 이거 진행 가능해요, 이제. 그럼 여러분들은 이 근처 고등학교 가서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유지가 되든 안 되든. 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2 겨울 때는 그걸 결정하세요. 영재학교 과학고인지 의학인지. 중2 겨울 때 결정해 주시면 좋은 게 영재학교나 과학고는 추천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학교 선생님 추천서. 수천 선생님 미리 선점하시는 게 좋겠죠. 중2 겨울 때부터 중3 초부터 영재학교 입시가 5월, 6월 달부터 시작하니까 중2 겨울에는 그게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2 겨울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엄마 나 의사 할래? 하라고 하세요. 엄마 나 과학자 할까? 그래, 해. 중2 겨울까지는 꿈 상관없어요. 그냥 쭉 똑같이 수학 위주로 돌리시면 돼요. 자, 제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될 당시에 그 해에 설명회만 정말 150회 넘게 했어요. 되게 걱정 많으시고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미리 말씀해 드릴게요. 2009대에서 2015 바뀔 때 와, 수학 1, 2, 확통, 미적 1, 2, 기백 이런 과목들이 이렇게 바뀐다더라. 그럼 바뀌면 어떻게 막 고민 많이 하셨었거든요. 이거 자료집 없을 거예요. 앞에 봐주세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목의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진 찍는 게 죄송해요. 지금 모르시는 과목들, 지금 공통수학인지 기본수학인지 지금 이건 최종 확정 안 됐는데 대수라는 과목이 생겼어요. 이제 일반 선택 과목에 미적분 1, 확통 그대로 가고 미적 2, 기하, 경제수학, 인공지능수학, 직무수학, 수학과 문화, 실용통계, 수학과제 탐구 이런 과목들이 수학이에요. 그러면 우선 지금 관건은 얘죠. 대수가 뭘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 1, 2가 다 사라졌죠. 그럼 지금 현재 선행을 나가고 이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2009하고 2015 지금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목차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목차가 나옵니다. 내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09하고 2015를 먼저 비교를 해드릴게요. 똑같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수학, 부모님들 고등학교 다녔을 때 수학? 제일 먼저 뭐예요? 집합이죠. 제가 집합 천재였거든요. 한 8번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집합이요, 지금 수투로 가 있었습니다. 2009 때. 2015 때 다시 공통수업으로 갔어요. 어차피 위치만 달라져요. 그때 배우셨던 합집합, 교집합 다 그대로 살아있어요. 바뀌는 거 없어요. 부모님 때 배우셨던 지구과학에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지금 명만 없어졌어요. 지금 다 기억나시죠? 그거예요.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어차피 애들 배워야 될 내용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선행을 준비하셨을 때 어때요? 지금 교육과정 준비하셔도 어차피 위치가 달라질 뿐이고, 우리가 목표한 대로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정리가 돼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내신 돌리고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거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에 안 들어가 있지만 굳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내년에 발표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2009 때하고 2015 때 어차피 지금 일부 내용만 삭제되고 조정이 됐을 뿐이지 부모님 때 배우셨던 게 그대로 살아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건 이제 중학교 학생부인데 이걸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우리 아이 학교 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집에서 나이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부는요. 자, 앞에 잠깐 봐주실래요? 학생부는 1년이 마감되어져야지 집에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1학년 학부모님들은 지금 1학년 나이스 들어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2학년 학부모님들은 지금 들어가시면 1학년 때 학생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3학년은 1, 2학년께 보이겠죠. 그런데 이거 굳이 이렇게 열심히 찍으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학생부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나머지는 학교에서 다 잘 써주실 거거든요. 이 선생님들이 담당 선생님들이. 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한 이유는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가 독서예요. 분명히 학교에서는 학기 말에 자기가 읽은 책을 제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듣지 못해요. 애들의 학생부를 가져와서 중학생들 컨설팅 진행할 때 학생부를 가져오잖아요. 1학년 때 독서 비우는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특목자사고 안 갈 거니까 필요 없다라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중학교 때 관리가 안 됐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서 지껏 챙길까요? 연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학생부를 한번 2학년, 3학년 부모님들은 집에서 학생부를 한번 들어가서 우리 아이가 독서가 잘 작성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안 읽고를 떠나서 자기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독서는 학기당 기재가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올리는 시기에 따라서 1학기, 2학기가 떠요. 그런데 우리 또 순수한 중학생들, 우리 아이들은 1학기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래서 대부분 있어도 2학기에 들어가요. 또 하나,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공통으로 올라가요. 기재가 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팁 드리는 겁니다. 과목 담당 선생님께 올려야지 과목으로 올라가요. 이거 그럼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까지 열심히 설명한 이유가 역시 학생의 학교 생활을 한번 집에서 확인하시라고. 여긴 다 잘 써주세요, 요즘. 특히 이 근처 선생님들, 아우, 장문가세요. 정말 잘 쓰세요. 좋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그냥 학생의 동의를 얻어서 가져온 겁니다. 네. 중학생이에요. 그런데 아까 지금 잘 흐르시더라도 자료집 없는데, 죄송해요. 자료집은 못 드렸어요. 2학기라고 들어가 있죠. 잘 안 보시나요? 2학기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1학기 들어가 있죠. 지금 보세요. 1학년 때 국어 과목은 이 근처, 요즘은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시켜서 이렇게 지금 국어 선생님 올려주셨고 담임 선생님 올려주신 거예요. 2학기 때 나름 그래도 제출을 했어요. 아쉬운 거는 1학기 때, 1학년 1학기 때 제출을 아예 안 했죠. 자, 두 번째. 또 팁 하나 드릴까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찍으실까? 자, 이건 진짜 의미 없어서 지금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중학생이에요. 이 친구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과학고 준비한답시고 지금 관리를 했던 친구예요. 어때요? 과목별로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요, 책 수준이 세요. 자, 이거 찍으셔도 안 보이실 텐데. 자, 보세요. 알베르트. 정말 이런 책은 읽어도 기재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니, 책 제목만 보시더라도 이거를 읽은 친구가 바이러스의 폭풍 이런 책들을 이해를 할까요?
아니 읽어도 왜 이런 책을 올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준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대면을 읽었대요. 근데 후를 읽었대요. 그러니까 제목만 가지고도 이 아이의 지적 수준 라인이 잡히는 거거든요. 역시 마찬가지. 왜 세계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건 서울대 지원자들이 많이 있는 책에 항상 들어가 있는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책 지금 라인이 영어 원서 들어가 있죠. 원서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목이 영어면 돼요. 제목이 영어면 돼요, 진짜.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하나씩 올라가면 돼요. 얇잖아요, 또. 자, 또한, 자, 책 제목 들어가면은, 이 친구는 뭐 선량한 차별주의자, 또 시작을 해서 굉장히 지금 관리를 잘 했어요. 자, 또 하나 다른 친구. 자, 죄송합니다. 이 두 개밖에 안 보였네요. 자, 그 자료집에는 이렇게 넣어놨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독서 관리하는 것들, 중학교 때부터 한번 연습을 시키시라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런 독서 목록은요, 대입에서 이제 반영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그런데 대학에서는 독서가 정말 중요하대요.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독서 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이제 스킬적인 내용이고, 중학교 때는 뭘 시키시냐면요. 라인을 잡는 걸 한번 잡아보세요. 1학년 1학기 때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2학기 때 뭘 읽으면 좋을지 그 작가와 연관된 책 혹은 그 내용과 상반된 내용, 그래서 이 책 제목만 가지고도 스토리가 딱 보여줄 수 있게끔. 이해 가세요? 아까 막 제목 보고 웃으셨죠? 입학사정과 마찬가지예요. 입학 담당관들도 책 제목 리스트를 쫙 정리해 놓고 나서 그걸로 이 학생들을 파악을 해요. 그럼 뭐예요? 입시에서 독서는 제일 중요한 게 좋은 책이나 나쁜 책이다가 아니라 책 제목이 중요하구나. 제발 후 시리즈. 그리고 누가 알려주는 무슨 이야기. 청소년을 위한 뭐 이런 거 있죠. 읽어도 기재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게 기재되는 순간 내가 열심히 읽은 다른 책들이 죽어요. 두 번째, 어떤 책이 좋은 책일까요? 입시에서. 유명한 책이요. 거기 넣어놨죠. 매년 서울대 지원자들이 많이 읽은 도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리스트거든요. 안 바뀌어요, 순위. 순위는 바뀌는데 그게 그거예요. 책 보면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결국 기본적으로 유명한 책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 반대로 생각하세요. 누가 이걸 평가를 하세요? 입학 담당한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알고 있는 책이어야 되겠죠. 그분들이 우리 애를 위해서 그 바쁜데 그 책을 읽어주진 않으실 거예요. 이해 가세요? 유명한 거 읽혀두세요. 그리고 중학교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읽혀두세요. 고등학교 때 기재하시면 돼요. 중학교 때 시간적 여유 있었을 때 수학 공부시키시고 나머지 독서 많이 시켜두세요. 다 들어보신 책들이죠. 처음 보는 제목 없을걸요? 그리고 지금 읽혀두시고 한 3줄에서 5줄 정도 남겨두세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서 써먹으세요. 읽은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안 읽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써먹는, 혹은 또 그것도 있어요. 제목이 중요한데 제목이 직관적인 책이면 돼요. 미적분으로 바라본 하루. 얼마나 좋아요. 누가 보더라도 미적분 책이구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독서를 했었을 때 어떤 독서를 할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책이 좋은 책일까? 입시용으로 봤었을 때 이 라인이요. 지금 보실래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 어디 갔니? 숨결에 바람될 때 이 두 가지 제목 들어보셨어요? 돌아가신 의사 선생님들이 죽기 전에 쓴 책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없지만 예전에 의대 하면 딱 뭐 있었어요? 골든아워 1, 2. 골든아워 누가 쓴 거죠? 이국정 교수. 그리고 또 유행했던 게 이태석 신부님. 의대 라인은 딱 그런 책들 나와요. 요즘 의대 라인은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 숨결에 바람될 때 다 의사 선생님 쓰신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에세이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보는 순간 얘는 의대구나. 왜요? 애들 계속 그렇게 읽어왔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시죠? 책 제목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기본 라인 정도, 여기 있는 라인 정도는 체크를 해두시고 미리 조금씩이라도 읽혀두시면 도움이 나중에 많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의학계열 준비 설명회를 하면서 사실 이 자료를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집어넣었거든요. 지금 시기에서
만약에 제가 애가 있는데 의대를 보내고 싶다, 중학생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수학하고 독서만 시킬 거예요. 그래야지 뭘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수학하고 독서만 시키셔도 나중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단 의학계열 한정. 만약 그렇게 따라해 보시면 나중에 저한테 굉장히 감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내용 보시면서 자, 마지막. 자, 오늘 아까 꿈과 희망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지역인재.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짜로 지금 중1 이하의 학부모님들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과연 초등학생 때 그렇게 시켜야 되나? 매번 설명회 때 초등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고 나면은 어머니를 나가시면서 그걸 많이 물어보세요. 애가 짠하대요. 지금 짠한 게 나아요. 진짜로 지금 짠한 게 나아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려고 하는데 애도 짠하고 시간도 없고 난장판인 거예요. 그럼 지금 조금 독해지세요. 지금 조금 시켜두셔야지 나중에 수월해요. 애가 학원 그렇게 몇 시간씩 다니면 애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의대 안 보내시면 돼요. 그게 짠하시면. 근데 우리 장래를 생각해서 의대 보내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오히려 엄마 아빠 말이 먹힐 때 그때 방향성 잡아서 이걸 미리 시켜두시면 지금 당장은 투덜투덜 짜증낼지 모르겠지만 하긴 해요. 그리고 이걸 중3 때까지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고 나면 나중에 훨씬 더 수월하더라.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떻게 좀 도움 되셨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달라지는 방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의학계열 준비는 첫 번째 수능, 두 번째 이 중에서도 수학, 세 번째 면접은 독서. 이 라인 오늘 집에 가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